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 올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다뤄졌던 마음의 문제 바로 이겁니다. 5번째,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관계에서 지쳐서 마음이 끊어질 듯 말 듯 하신 분들. 그리고 3번째, 무슨 일만 생기면 내 탓 하시는 습관. 2번째, 쉬어도 안 회복되는 번아웃.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첫 번째, 제일 많이 다뤘던 문제는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이건 약점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틴 마음의 신호탄들이었습니다. 자, PD님, 오늘은 뭐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 올해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고민은 뭐였나요? 이 주제 정말 궁금했습니다. 의외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드냐, 마음이 힘드냐라는 이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마음이 비어 있다는 호소이기도 하죠.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우울해서만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티느라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문제는 삶이 아니라 회복할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찾았던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열심히만 살았던. 보통 ESTJ 분들이 이런 거 많죠. 목적 한 바 쫙 밀고 나가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잘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아니 열심히 잘해야지 뭐 이게 아니죠. 참 고생했다, 열심히 했다, 충분히 잘했다, 이런 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하셨던 거죠. 다들 열심히 사는데 왜 공허해질까요? 사실 열심히 사는데도 공허한 이유는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이렇게 완벽주의를 좀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해야 되고 잘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이 쉬지 않고 버티느라고 자기 감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을 좀 이렇게 느끼는 마음들을 밀어놓고 내 마음 안에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 성과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회복은 없고 속도만 계속 빨라지는 경험들 있으시죠?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왠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공허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좀 돌봐달라, 이런 마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불안과 번아웃도 많이 늘었나요? 확실히 좀 많이 늘었어요. 특히 이맘때쯤 되시면은 되게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들릴 때가 많아요.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만성 번아웃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되게 크기도 하죠. 요즘 상담실에서는 불안과 번아웃이 함께 오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멈추면 불안해지고 계속 달리면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상태가, 이거는 사실은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상담실을 오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멘탈이 약하다. 그렇지 않거든요. 멘탈은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문제가 없고 이런 데서 멘탈이 절대 강해지지 않습니다. 멘탈은요, 꾸준하게 노력하다가 정체기가 있을 때, 더 이상 뭔가 극복되지 않을 때, 이 정체기에 잘 버티고 견디면 이 또 멘탈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경험 꼭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렇게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나를 좀 돌봐줘야 되는구나 하는 이 신호탄이다 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 문제도 상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나요? 그럼요.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이 전문이다 보니까 부부나 아니면 가족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요즘 이제 관계 상담은 사실은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지쳐서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도 있고, 말이 사라진 관계가 정말 이게 힘든 관계죠. 그래서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우다가 지쳐서 해결이 아니라 단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말은 줄고 거리는 멀어지고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버틸 힘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마음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분명한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불안이나 번아웃, 아니면 공허감, 관계 단절, 이 모두의 뿌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다라는 겁니다. 쉬지 못했고 또 기대지도 못했고 자기 편이 되어주지도 못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회복 없이 버텨온 시간들입니다. 약해서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마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연말에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이 있다면요? 연말에 꼭 전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올해를 반성으로 절대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고쳐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푸시하고 몰아붙이고 했던 어떤 방식입니다. 새해는 더 잘 사는 해가 아니라 조금 덜 아픈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올해의 나를 먼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자, 피디님, 오늘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도 MBTI가 ESTJ라서 약간 음. 완벽주의 성향이 엄청 강해가지고 이제 해가 지나간 이 연말인 만큼 불안하고 막 공허함이 정말 컸었는데 이게 제가 성과를 못 이뤄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버텨왔던 게 좀 이제 터질락 말락 하는구나 이런 점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쵸. 이게 절대적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도 지금 다 동시에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1년을 어떻게 정말 보냈나 이런 생각을 회고를 한번 해보거든요. 올해가 힘드셨다면 그건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잘 버티신 겁니다. 새해에 바꿔야 할 건 당신 자신이 절대 아니십니다. 당신을 몰아붙였던 방식, 이제는 회복하는 해로 한 해는 가셔도 되세요.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